자, 플레이데이터, 저희 데이터 컨설팅 전문 기업인 엔코아에서 만든 교육이고요. 어떤 교육인지 여러분과 이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저희의 모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엔코아입니다. 네, 엔코아는 1997년도에 설립이 돼서 국내에서 그 데이터 비즈니스 분야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있어서는 거의 국내에서는 1등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요. 저희 플레이데이터는 이런 데이터 비즈니스 전문 기업의 엔코아의 교육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97년도부터 약 27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전문성 있는 IT 개발자를 양성하고자 이 플레이데이터라는 교육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데이터 분야의 이제 양성에 기여한다는 저희 목표에 맞춰서 저희 플레이데이터는 국비 지원 교육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 전문 기업이 만든 교육 브랜드인 만큼 앵코아의 누적된 현장 노하우와 여기에 맞춘 커리큘럼들 이것으로 저희가 교육을 운영하고 있고요. 부트캠프뿐만 아니라 기업 교육도 저희가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한 3천 명 이상의 저희 수료생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시설과 환경 이게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프라인 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저희 플레이데이터 수강생분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적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시설은 물론이고 좀 같은 반 친구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공간과 장비도 저희가 충분히 마련을 해놨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좀 공유 오피스 같은 쉐어 공간이 아닌 그 플레이 데이터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의 공간으로 세 곳에 서울 세 곳의 캠퍼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진은요, 실제 저희 캠퍼스 사진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에 총 세 곳의 캠퍼스가 있고요. 전부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이내로 저희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서쪽 캠퍼스는 3호선 남부터미널 역에 있고요. 지벨리는 1호선 독산역에 있고, 저희 동작 캠퍼스는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 가능한 과정들의 그 2월 말에 27일에 개강하는 과정과 또 3월 초에 저희가 개강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캠퍼스별로 진행되니까 교육 끝난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든 센터에는요 학습 매니저들이 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과 관련된 모든 도움을 즉각적으로 저희 받으실 수가 있고요. 교육 퀄리티는 물론이고 매니저들이 여러분들께는 이런 공부를 잘 하실 수 있게 학습을 하실 수 있게 케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 저희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만족도 한번 보시면요 여기 생생한 후기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보시고 저희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다양한 정보 인증 교육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등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취업을 준비하신 분들한테 신뢰감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우수 훈련 기관이고요. 정보통신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하신 또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 기관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뭐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지속적인 그런 노하우와 데이터들을 저희가 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육을 할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앞에도 설명을 했지만 저희가 이런 코딩 부트캠프 오프라인 부트캠프를 운영해 오면서 저희가 2017년부터 한 1,500에서 2,000명 가까이 되는 수험생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맞춰서 또한 시장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 그리고 회사에서 가장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만들어내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또한 이런 국비 지원 캠프를 꾸준히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플레이데이터 소개를 간단하게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저희 교육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는 저희 그 엔코아 플레이데이터에서 진행하는 교육 과정 개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 대상으로 뭐 수요 조사하고 필요한 역량이 뭔지 이런 걸 도출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강사님들 또 멘토님들 현직자 이런 분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커리큘럼들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들, 이제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할 텐데요. 뭐 아까도 잠깐 우리 채팅창에 올라왔지만 데이터 엔지니어링과 데이터 애널리시스의 차이점을 묻는 수강생 분들이 예비 수강생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아마 막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야? 이거는 뭐이 엔지니어링과 애널리시스가 뭐가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내용을 좀 갖고 왔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요,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해가지고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변환하고 저장해서 분석한 다음에 시각화하는 이 흐름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엔지니어링이나 애널리시스를 좀 구분을 해서 약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수많은 서비스들이 데이터가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 보이고 또 이걸로 가공을 하고 저장이 돼서 이제는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비스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만들고 또 데이터 담당자들이 고도화된 분석을 해서 뭐 인공지능이나 뭐 머신러닝, 딥러닝 뭐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 저희가 데이터 엔지니어링으로 얘기 드릴 수 있고요. 또 이 서비스에 들어오는 데이터 이런 데이터와 분석에 집중하는 과정이 애널리시스고 이 가운데 파이프라인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 있죠. 요게 엔지니어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가공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이나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들, 이 부분을 엔지니어링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가공해서 머신러닝, 딥러닝으로 또 분석을 해서 서비스화 시키는 개념을 데이터 애널리시스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말하면 사실 이래도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설명이 좀 끝난 다음에 이거를 비교할 수 있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걸로 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랑 그다음에 애널리시스 트랙에 대한 차이점을 조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우선 기본기는 동일하게 배우고요. 중간에 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부분에서 약간 다르세요. 그래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하느냐, 아니면 컴퓨터 비전 쪽을 들어가느냐, 이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뭐 웹 개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이게 결과물을 만든다. 이거는 또 어느 정도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애널리시스 트랙은 총 6개로 구분되어 있고 엔지니어링 트랙도 6개인데요. 앞에 보셔야 될 거 데이터 분석 시각화나 머신러닝, 딥러닝 그리고 여기까지는 다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크게 다른 게 뭐냐면 애널리시스 트랙은 이미지와 자연어 딥러닝이 들어간다는 걸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이미지랑 자연어가 들어가니까 이거에 대한 처리를 통해서 이제는 서비스화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트랙에서는 이런 대단히 규모의 데이터들을 그 병렬 처리나 직렬 처리를 통해서 이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에 여러분들 설계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또 이제는 마지막으로 또 엔지니어링 트랙에서는 MLOps라고 하죠. 뭐 도커, 쿠버네티스 통해 가지고 좀 이 부분을 이제 서버와 가상 서버화해서 예를 뭐 AWS나 이런 데 올리는 그런 작업들 있잖아요. 요즘 클라우드에 대한 개념들 요즘 많이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올리는 이런 작업도 여러분들이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자, 세부 커리큘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데이터 애널리시스 트랙이고요. 네, 여기에 보시면은 아까 얘기 드렸던 파이썬을 통해 가지고 기초적인 좀 그 분석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if, else 뭐 이런 조건문, 흐름 제어, 함수 이거 익힌 다음에 좀 디테일하게 좀 파이썬 문법을 활용해서 이제는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제 분석하고 다루는지, 전처리하고 뭐 다루는지 이러한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각화까지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공해서 어떻게 시각화하는지를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좀 머신러닝에 대한 개념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되게 기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시스템을 개발하는 이러한 모델링을 학습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파이썬 기반으로. 그래서
파이썬, 넘파이, 판다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습을 또 해보실 예정이고 마지막에 이제 모델링을 통해서 학습 모델링을 여러분들 다루는 방법을 배우실 거고 이거를 성능 향상하는 방법들을 배우시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미지와 자연어 딥러닝에 대한 부분들 진행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이제 요즘 좀 개념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미지 딥러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쉽게 얘기 듣자면 이미지나 영상 처리를 진행해서 이제는 딥러닝화 시키는 그런 서비스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거는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제 그 디즈니 플러스의 카지노 그 드라마 이렇게 보셨나요? 네. 뭐 보면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보면은 이제는 그 최민식 배우가 그 젊었을 때 그 연기를 할 때 얼굴을 딥러닝 처리를 해가지고 지금은 그 최민식 배우가 약간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30대 얼굴로 좀 젊게 만드는 그러한 기술을 사용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이미지 딥러닝과 어느 정도 궤를 배치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돼요. 요것도 이따가 한번 자세하게 내용 보내드릴 건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좀 이미지나 영상 처리에 대한 딥러닝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어 딥러닝이라고 해서 이제는 이 부분도 중요한 게 텍스트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는 그 텍스트 그 데이터를 좀 더 많이 처리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추천 시스템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요즘 이거는 약간 비슷한 개념, 뭐 아예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개념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다면 그 챗GPT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러한 부분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텍스트적인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이제는 서비스 상용화를 시킬 건지, 이거를 좀 배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해보실 거예요. 약간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프론트엔드랑 백엔드에 대한 부분으로 가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프론트는 뭐 다 아시다시피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요거 배우고, 그다음에 백엔드 관련된 부분은 파이썬이랑 장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거의 풀스택에 대한 부분을 배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저는 백엔드 전문하고 싶은데요. 저는 프론트 하고 싶은데요. 뭐, 물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 과정에서 이 웹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풀스택을 넣은 이유는 실제로 회사에 가시면은 그 하나의 프로젝트를 한 바퀴 이렇게 사이클을 돌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내가 어디를 가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내용에 이제 풀스택을 넣는 그 결과물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는 회사 가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면접 볼 때도 아마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A씨, 뭐 A님의 능력 되게 출중한데 백엔드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지금 좀 프론트를 하실 분이 필요하다. 혹시나 프론트를 배우셔서 저희 회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나? 이렇게 진짜 면접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뭐 그거는 이제 질문의 대답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셔야겠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는 프로젝트가 사이클이 돌아가는 개념을 또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풀스택적인 개념을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파이널 프로젝트 진행을 하는데요. 이건 실제 이제 기업 담당자분들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자연어 딥러닝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또 아니면 이미지 딥러닝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이러한 것들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애널리시스와 관련된 부분으로는 이렇게 저희가 추출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뭐 데이터 분석가, 머신러닝 엔지니어, 그다음에 데이터 엔지니어,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중에 취업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더라. 그리고 실제 저희가 또 기업의 내용을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저 넥슨에서 나왔던 건데 데이터 분석가 이 업무 내용에서는 게임이나 이런 거에서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그 이미지 탐지하는 뭐 이미지 처리하는 그러한 넥슨에서 데이터 분석가했던 내용이랑 이 데이터 애널리시스가 좀 맞더라.
그다음에 넷마블에서 하는 컴퓨터 비전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다음에 이스트소프트에서 진행했던 머신러닝 이것도 컴퓨터 비전이 좀 있었고 파파고 역시도 이러한 게 있었다. 그래서 애널리시스를 지금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내용들 좀 봐주시면 돼요. 데이터 분석, 컴퓨터 비전 엔지니어링, 머신러닝 엔지니어링 뭐 이런 것들을 이런 방향성으로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 엔지니어링 트랙인데요. 저것도 뭐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 시각화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인데 여기에서 좀 다른 게 이 엔지니어링에서는 대단히 규모의 아주 용량이 큰 데이터를 다루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자료 구조랑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거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을 통해서 이 대단히 규모의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좀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자바 기반으로 저희가 해서 프론트 백에 대한 부분들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대단히 규모의 그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좀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수집된 거를 병렬 처리, 분산 처리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지에 대한 내용들 배우실 거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드렸던 MLOps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도커나 쿠버네티스 통해 가지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제 어떻게 배포를 하고 관리를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지막에 편집자들이 오셔가지고 파이널 프로젝트 멘토링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MLOps에 대한 부분들, 도커 쿠버네티스에 대한 부분들을 뭐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이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젝트도 많이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들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저희가 좀 이거와 관련된 취업화를 좀 검색을 해봤고요. 그것도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이렇게 좀 카테고리가 정리가 되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는 카카오의 데이터 분석가, 카카오는 또 하드를 좀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 하드 데이터와 관련된 플랫폼 개발 운영하고 이런 서비스 기술, 전자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있던 카카오 데이터 분석가가 있었고 그다음에 블라인드의 데이터 분석가 이 부분으로 이제는 취업과 관련된 부분이 진행이 됐었다. 이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기업들의 대표적인 취업처와 업무 내용들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뭐, 그리고 다음에 이제 강사분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좀 이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좀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전적인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멘토분들도 현재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시니어 엔지니어를 비롯해서 카카오, 네이버, 클라우드, 뭐 LG CNS 뭐 이런 데 전문 멘토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 도와주실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멘토링이 저희가 좀 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직자분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좋은 커리큘럼이 나올 수 있게끔 계속 도와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이런 식으로 가고 근데 나중에 여러분 이제 취업을 준비할 때 이러한 프로젝트와 포트폴리오 이러한 부분을 정말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여러분들 이제는 여기서 전공하시는 분들이 있고 비전공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의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려면은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참고를 한번 해주세요. 여기 핵심 포인트인데 학위관이랑 비교를 하자면 저희가 교육과정에 프로젝트가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보시면 저희가 스텝이 6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각 스텝이 모듈이 하나씩 끝날 때마다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시각화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 들어가고 머신러닝, 딥러닝 끝나면 또 여기에 대한 프로젝트 그다음에 웹 애플리케이션 끝나면 또 프로젝트 MLOps 끝나면 또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끝나면 프로젝트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잘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를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어떤 곳들은 이제는 이러한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되게 수가 적은 곳들이 있어요. 물론 퀄리티가 높으면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런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꼭 결과물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물에 피드백도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러한 세세적인 부분을 잘라서 취업에 이용하실 때는 그런 다양한 프로젝트가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경험치를 높이고 또 마지막 메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는 포트폴리오의 꽃을 피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네, 제작 완료하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예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나온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뭐 아시는 분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지 처리하는 네, 이미지 처리에 대한 결과물도 보이고 데이터 처리에 대한 결과물도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플레이데이터 과정도 잘 알겠고 만족도도 알겠는데, 이런 부트캠프 6개월하고 정말 취업할 수 있냐? 이게 진짜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좀 얘기 드리자면은, 사실 이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답해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6개월 동안 각자가 이제는 노력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 다르고, 결과는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맞게 얘기 드릴 수 없지만, 하지만 이곳이 이 IT 시장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겁니다. 연평균 부족한 인원이 많아지고요. 또한 산업이 계속 변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나이와 학벌 이런 거 상관없이 실력만 있다면 정말 채용을 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회가 많아질 거다. 이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급 개발자도 그렇고 중급 개발자에 대한 수요들 지속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뭐 내가 이걸 해봤자 뭐 어떻게 내가 이런 IT나 개발이나 이걸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된다.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 수강생 현황에 대해서는 그냥 간략하게 얘기 드리자면 20, 30대 분들이 제일 많이 있으세요. 하지만 저 40대 이상도 있답니다. 그리고 기존공자도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 기존공자에 취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는 진행했던 과정에 대해서 몇 개를 듣고 왔는데, 뭐 취업률이나 비전공자 취업률도 적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진행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되게 다양한 기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취업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나 오프라인 기반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 끝나면 이제는 저희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는 여러분 끝나고 나서도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커리어 특강, 이력서 포트폴리오 첨삭, 고위면접 뭐 이런 것들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끝나도 여러분 기업 연계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취업할 때까지 계속 할 거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이 과정 중간중간에는 알고리즘 스터디랑 코딩 테스트도 여러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회사들이 코딩 테스트 보잖아요. 그래서 알고리즘 문제풀이 진행을 할 거고요. 스터디도 진행한 다음에 모의 코딩 테스트를 또 저희가 여러분한테 제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IT 회사나 개발자로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게끔 저희가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다 저희가 여러분한테 교육 과정이 끝나도 무료로 제공을 해요. 저희는 이게 무료 교육인 건 아시죠? 끝나도 다 무료로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좀 플레이 커리어라고 해서 좀 기업 매칭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이랑 여러분들 좀 매칭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희의 취업 연계에 대한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는 모기업이 앵커라고 했잖아요. 앵커가 그 데이터 컨설팅이나 데이터 분야의 1등이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이 앵커에서 진행하는 데이터 사관생도라는 저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원래 이게 경력직만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오시는 분, 저희 연수생분들은 여기에 또 지원하실 수 있게 저희가 안내를 해드려요. 그래서 서류 전형은 면제가 되고 실제로 여기 이걸 통해 저희 앵커와 본사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회사 뭐 이런 행사 있을 때 같이 보고 뭐 이러한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료 후에도 이러한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해서 수료생들과 함께 이제 추천 채용이나 업무 고민이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자리를 많이 가질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가 오프라인 행사도 많이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발자로 네, 여러분들 취업을 하는 확실한 길, 네, 저희 플레이데이트에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Q&A를 이제 받도록 할 텐데 여러 가지 네, Q&A 있으시면 네, 저희 전달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우선 요것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지원서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네, 최대한 인터뷰를 빨리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보신 다음에 합격자 발표를 하고 여러분 수준 진단 후에 부트캠프 진행할 예정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